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요정 비티크의 연희 송연이. 비티크의 비피디입니다. 와, 아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바로 에이수스에서 나온 ROG 제피로스 듀오라는 제품이에요. 스크린 패드 플러스라고 키보드 위에 별도의 그런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어요. 밑에 아예 화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게임하면 이런 걸 띄워놓을 수 있는 거죠. 엄청 좋겠다. 훨씬 더 좀 생산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인텔 CPU가 조금 문제도 많고 AMD의 라이젠이라는 CPU가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 세대에는 인텔이 아닌 AMD CPU가 탑재가 되었고요. 지포스 그래픽카드도 RTX 2000 시리즈가 아닌 3000 시리즈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RTX 3080이 탑재된 모델인데 430만 원이에요. 그래도 비싸네요. 혹시 비트코인 이런 거 얘기 들어봤어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하는데 PC의 그래픽 카드를 통해 가지고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를 돌리면은 코인이 계속 생겨요, 조금씩. 우와. 그럼 결국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채굴하는 사람들이 그래픽 카드를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데스크탑용 그래픽 카드가 계속 비싸지고 재고가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시장이 왜곡되면서 결국 실수요자가 피해를 받는 형국인 거죠. 차라리 노트북을 사게 되면 웃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종의 완제품이니까. 그 에이수스나 에이서 같은 대만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한 5%에서 10% 올릴 거라고. 데스크탑이 아닌 노트북을 사자. 지금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런 결론이 도달이 돼서 제피로스 듀오 2세대 모델을 구매를 했고 430만 원 정도 하는데 할인 쿠폰 받아가지고 423만 원 22개월 무이자 할부 해보니까 매달 한 19만 2천 원 정도 내요. 그래도 비싸네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하는 유저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써보자. 자세하게 언박싱과 사용기를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짠! 이 제품이 바로 ROG 제피로스 듀오 2세대입니다. FHD 버전이 있고 4K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에이수스에서는 FHD 버전을 게이머를 위한 제품이라고 규정을 했고 4K 버전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상도가 1920, 1080으로 좀 떨어지지만 주사율이 300Hz예요. 부드럽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FPS 게임 같은 거 할 때 헤르츠가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 4K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리소스가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옵션을 좀 타협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 차라리 FHD에서 주사율이 높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 4K 버전 같은 경우는 주사율이 120Hz로 기본 60Hz보다 높지만 아까 얘기한 FHD 버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요. 스크린 패드 플러스도 4K로 이제 변경이 돼요.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 있죠. 만약 본인이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 FHD를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 제품은 FHD 버전인가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4K 버전이 출시가 아직 안 됐고요. 4K 버전은 한 3-40만 원 정도는 더 비싸요.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한 거죠. 사악하네요, 가격이. 그러면 저희가 제품을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체가 들어가 있는 박스고 어댑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솥박스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벽돌만 하던데요? 하지만 이 제품이 PD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휴대성을 높일 수가 있죠. 제조사마다 게이밍을 위한 브랜드가 있어요. 에이수스도 다양한 이런 노트북 라인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게이밍에 특화된 그런 라인업에는 ROG가 붙는데 게이밍 고강화국이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살짝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라벨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리면서 뜯을 수 있어요. 우와. 네, 이게 올라가는데요? 제피로스 듀오에 적용되어 있는 스크린 패드 플러스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구조예요. 스키장의 슬로프처럼 사선으로 되어 있으면 터치가 또 하기 편하니까 디스플레이는 터치는 안 되지만 스크린 패드 플러스는 터치가 돼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고성능에 비해서는 좀 무게가 가벼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건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느낄 땐 좀 가벼웠거든요. 혹시 무게가 얼마 정도 나가나요? 무게가 이게 2.48kg이에요. 제가 라떼는 말이야 15인치짜리 뭐 HP 이런 노트북을 들고 다녔을 때 무게가 3kg가 넘었어요. 본체만? 네, 본체만. 근데 그게 무거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가벼운 노트북이 1kg 전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무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제품의 화면 크기는 15.6인치예요. 최신 스펙이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AMD 라이젠 9 5900HX 이거 최고 스펙이고 지포스 RTX 3080 이것도 GPU 중에서는 최상급. 또 하나
하나 더. 이게 화면이 두 개잖아요. 그니까요. 스크린 패드 플러스라는 길쭉한 화면이 있는데 2.48kg이다. 굉장히 오. 가벼운 거예요. 엄청 가벼운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벼웠는데 만약에 발열이 있고 소음이 심하고 이러면은 오히려 단점이잖아요. 제가 좀 써봤을 때는 발열은 생각보다 심하진 않았어요. CPU가 70도에서 80도로 유지가 되는데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소음 같은 경우는 모드를 세 가지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사일런트 모드, 퍼포먼스 모드, 터보 모드. 터보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모든 성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팬이 엄청 돌아가거든요. 소음이 엄청 심하게 날 수밖에 없고 그냥 사일런트 모드 아니면 성능 모드로 했을 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그 소음을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거네요. 펑션 키를 눌러가지고 모드를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집에서 게임만 할래? 팬이 돌아가도 뭐 상관없다. 그럴 땐 터보 모드를 쓰는 거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롤투체스가 게임을 켜놓고 핸드폰으로는 또 롤체지지라는 사이트 들어가서 추천 메타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 보느랴 막 컴퓨터 보느랴 엄청 바빴거든요. 이 밑에는 사이트를 띄워놓고 위에는 게임을 켜놓고 완전 그냥 왔다 갔다 엄청 편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갖고 싶다 이거. 밑에가 터치가 되는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니까요. 또 실제 터치를 해보시면은 지문이 생각보다 잘 안 묻습니다. 물론 뭐 아예 안 묻는 건 아니지만은 네. 확실히 이런 화면에 비해서는 잘 안 묻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터치패드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키보드 옆에 있어요. 밑에 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원래 이런 제품들을 에이수스에서 좀 냈고요. 숫자키를 이렇게 키면은 10키 포함된 풀 사이즈의 키보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터치패드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잖아요. 그니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용을 해보면은 편하다. CPU, GPU뿐만 아니라 네. 램이 32기가예요. 저장 공간이 2테라입니다. 2테라. 요즘 게임이 워낙 좀 무거워요. 100기가 이상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게임들 몇 개 깔면 사실 1테라도 금방 차긴 해요. 게임만 할 건 아니잖아요. 영상 편집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2테라 정도 되는 게 좋다. 배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게임 돌리다가 배터리 없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배터리는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요? 일반적인 사용, 그냥 유튜브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이런 사용성에서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갇힌다고 보면 돼요. 게임을 진짜 제대로 한다. 화면도 최대한 밝게 하고 백라이트도 빠방하게 틀어놓고 사운드도 크게 하고 터보 모드까지 2시간 정도 버틴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캐주얼한 게임을 한다면은 굳이 터보 모드를 돌릴 필요는 없어요. 기본 모드로 돌려도 충분히 돌아갈 정도로 사양이 낮단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냥 배터리를 충전하면서 쓰셔라. 지금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 게임을 실행을 했는데요. 1920, 1080 이게 기본값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300Hz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고 사양의 옵션을 지금 실행을 했어요. RTX 3080이 16기가예요.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가 굉장히 고사양 게임에도 불구하고 16기가 중에 6기가밖에 차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고사양의 그래픽카드가 탑재가 됐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F1을 누르시면은 프레임이 나오는데 워낙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옵션들을 좀 줄여야지만 FPS를 300Hz까지 높일 수 있고 아까 봤던 FHD의 울트라 옵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80프레임에서 90프레임 또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CPU 사용률은 30% 후반, 40%가 좀 안 넘어요, 평균. 라이젠의 CPU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운드도 굉장히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게임하다가 그냥 죽어버렸네. 어쌔신 크리드 같은 고사양 게임은 터보 모드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프레임 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 SS 2개를 레이드로 묶었어요. 빠른 퍼포먼스를 자랑을 합니다. 굉장히 부드럽죠? 성능이 뒷받침이 안 되는 게임들은 줌인 줌아웃 할 때 버벅거려요. 웬만한 고사양 게임이 아니면은 FHD 해상도에서 고주사율의 그런 환경을 만끽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이 부드러운 게 저는 체감적으로 좀 더 많이 느껴져요. 고해상도도 분명히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체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4K보다는 FHD 버전이 훨씬 더 좀 효과적이다. 당연히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 녹스 앱 플레이어로 지금 삼국지 전략판이라는 게임을 실행을 했어요. 앱 플레이를 이용을 하면은 에뮬레이터 형식으로 구동이 되거든요. 큰 화면에서 내가 편하게 조작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있잖아요. 이 밑에 있는 스크린 패드 플러스 일종의 세컨드 스크린이거든요. 여기서 게임을 돌리면 돼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까지 ASUS ROG 제피러스 듀오 2세대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추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